세계인형박물관 김진경입니다. 오늘은 이 예쁜 인형을 소개할 건데요. 인형이 너무 예쁘죠?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이거는 어느 나라 인형이냐면 저기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 결혼을 하는 신부 인형입니다. 저는 사실 이 인형 처음 보고 놀란 게 너무 예쁘죠. 얼굴도 그렇고 또 특히 옷에 공이 많이 들어갔고요. 옷이 보시면 프린트도 화려한데 이렇게 이 장식이 층층이 돼 있다거나 이렇게 자수가 놓여져 있고요. 비즈도 있고. 우리가 옷을 보면 혹하게 하는 그 화려한 것들이 한데 모여 있는데 촌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쁜 옷을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만드나 했더니 우즈베키스탄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의아했어요. 이제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중앙아시아에 그렇게 말하자면 사막도 있고 고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황량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옷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좀 잘 많이 몰랐던 거죠.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옛날에 중국에서 저 서역으로 가는 실크 로드의 중심에 있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섬유를 짜는 문화가 아주 발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옷이나 천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게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도 빠지지 않는 기술과 아름다움을 자랑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재밌는 게 또 이렇게 오래 전부터 중국에서 이제 실크가 시작됐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제 실크 직조 기술도 발달을 했고요. 특히 이 우즈베키스탄 유명한 염색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원단을 이카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형이니까 조금 그냥 축약해서 간단하게 표시된 건데 이카트라는 직물 염색법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카트는 그렇다고 해요. 실로 이제 천을 짜잖아요. 이렇게 실과 날실로 해서 천을 짜는데 천을 짜기 전에 실을 먼저 염색을 하는 거죠. 염색을 해서 이제 그 실을 묶어서 염색을 해서 짜는데 천을 짜는데 그렇게 하면 경계선이 좀 희미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되게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염색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비단으로 이렇게 원래 옛날에 만들었는데 이제 실용성을 감안해서 비단과 면을 섞어서 만든 이제 부드러우면서도 매끄러운 천을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칸 아드라스라고 해서 이제 여성들이 즐겨 입는 옷인데요. 칸 아드라스 혹은 칸 아틀라스가 이 천과 옷을 다 지칭하는 용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천, 어떻게 보면 우즈베키스탄을 거의 대표하는 천의 종류죠. 여기 또 전설이 있더라고요. 페르가나 계곡에 있는 마르길란이라는 소도시가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아름다운 직물을 짜는 걸로 유명한데 이 칸 아드라스와 관련된 전설은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 이제 거기 나이가 많은 칸이 5번째 부인으로 어떤 직공의 딸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 어린 딸인데 되게 예뻤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을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억지로 결혼시키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직공이 칸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제발 우리 딸을 부인으로 삼지 말아달라. 우리 아이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칸이 한번 생각해 보더니 그러면 당신 딸의 아름다움을 잊게 할 만큼 아름다운 무언가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칸은 말하자면 좀 이루기 힘든 조건이어서 그렇지만 이제 직공이 워낙 그렇게 하니까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일단 한번 생각을 더 해보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은 하고 어쨌든 결혼은 연기하고 이제 이 나이 든 직공이 나와가지고
너무 막막한 마음에 가만히 앉아서 이제 수로를 멍하니 쳐다본 거죠. 쳐다보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이게 수로에 물이 절절절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수로 옆에 아름답게 꽃이 핀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직공이 이 졸졸졸 흘러가는 물 속에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그 아름다운 꽃이 핀 나무가 비쳐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였죠. 거기서 이제 너무 아름답다. 이거를 천으로 짜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가서 이제 아름다운 천을 만들었고 칸에게 주니까 칸 너무 감격을 해서 약속을 지켜서 딸을 지키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천을 낳은 건데, 이렇게 실을 묶어서 하는 방법을 우즈베키스탄 말로는 아브르반드라고 해요. ABRBAND인데 구름을 묶는다는 뜻인 거죠. 근데 그래서 아마 경계가 이렇게 약간 흐릿한 느낌, 몽환적이면서도 조금 신비로운 느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르길랏에서 짜는 칸 아드라스 혹은 칸 아틀라스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오를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요. 뭐 옛날에는 금과 교환할 정도로 귀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제 눈썰미 있으신 분은 보셨겠지만 이 위에 덮고 있는 옷이 우리나라 옷을 닮지 않았나요? 네.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장옷, 네, 우리 왜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밖에 나갈 때 얼굴을 가리려고 썼던 거죠. 장옷하고 너무 똑같은 거죠. 심지어 소매도 있습니다. 이 옷의 이름은 파란자라고 합니다. 이 파란자를 보시면 소매가 꼬매져 있어요. 우리 장옷은 그래도 이렇게 늘어뜨려서 있는데 아예 꼬매져서 가짜 소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데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썼고요. 여기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얼굴도 가렸대요. 근데 이 신부의 경우는 지금 가려지지 않은 건데 여기에 말의 털, 말총이라고 하죠. 검은 말의 털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얼굴까지 가리는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이 밖에 나가면 안 보이는 거죠. 파란자는 부유한 여성들이 외출할 때 이걸 둘러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보면 또 그냥 이게 외투 같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제 가난해서 파란자가 없는 여성들은 남성 친척의 옷을 빌려서 뒤집어 쓰고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살짝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 귀에 장신구가 보이시나요? 장신구, 여기 머리카락에도 그렇고요. 아주 묵직하고 화려합니다. 뒤에도 있는데요. 예, 목걸이도 있어요. 이게 뒤로 돌아가 있었군요. 목걸이도 있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옷도 화려하지만 이렇게 장신구를 많이 하고요. 특히 신부 같은 경우는 심지어 10kg, 20kg, 30kg, 40kg가 나갈 정도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으면서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섬세한 천을 만들었던 나라가 그 풍경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찾으니까 너무 도시도 예쁘고 그 장식들이 예뻐서 꼭 가고 싶은 나라인데 또 국기도 참 예뻐요. 예. 섬세한 그림이 들어가 있고 국기에선 보통 쓰지 않는 색깔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기를 보시면 여기 파란색은 하늘과 물을 상징하고요. 흰색은 평화를 상징하는 거고요. 녹색은 자연의 생명력, 그리고 자연의 생명력, 그리고 젊음과 희망을 상징하고요. 또 붉은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붉은 피의 상징으로 생명력을 표현하고요. 초승달은 이슬람의 전통. 그 12개의 별은 우즈베키스탄을 구성하고 있는 12개의 줄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 국가 문장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밀, 이삭과 왼쪽에 면화 화관이
이제 태양을 감싸는 형태고요. 꼭대기의 팔각별은 국가통합, 또 별 안에 초승달과 별은 안에 있는 초승달과 별은 이슬람교의 신성함을 상징하고요. 문장 중심에 새가 한 마리 보이시나요? 새는 후모새라고 하는데 이제 신화에 나오는 행복의 새고요. 국가의 재탄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삼색 리본은 우즈베키스탄의 국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게 뭐 아는 만큼 보인단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인형 때문에 알게 된 나라들을 보면서 또 항상 새로움을 느끼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모르고 있었던 보석을 발견한 느낌이랄까요? 제가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그 텔레비전에 나오던 굴사남 굴사남 씨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또 인형을 통해서 한 나라를 알게 됐고요. 이렇게나 예쁜 나라가 있었다는 걸 알게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